그런데 뭐 여러 가지 복지도 그렇고요. 기본소득도 그렇고요. 이제 증세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뭐 여야 모두 고민일 거고요. 통합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이죠.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내놨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현재 과세표준 공제금액이 6억 원인데 이를 9억 원으로 상향하고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를 12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도 공제율을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 이런 안까지 담겼는데요. 뭐 통합당이 주로 되겠죠. 이 강남 3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같은 종부세 완화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요. 종부세를 낮추는 법안을 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런 양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 종부세가 여야 하나 민감한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여야가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방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송파구니까 뭐 송파구에서 선거운동하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국회 들어가면은 제 1호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자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제일 좋은 집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부세 개정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거죠. 통합당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에서 기본소득세가 나오면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본소득세 재원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충돌되면은 본인이 결심해야 되는 거죠. 당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쫓아내든지 거기서 안을 만들어내야 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앉아서 일각에서는 토지 국토보유세, 토지보유세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내가지고 과세 표준 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합니다. 송파구 출신이니까. 네. 그런데 이 강남 지역구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들 가운데서도요. 이 같은 좀 세금을 완화하는 법안을 내자고 한 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대한민국에서요. 하루에 한갑 담배 피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낼까요? 아파트일 것 같은데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하루에 한갑 담배 피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냅니다. 네. 무슨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넣고 담배 피고 소주 마실 때 내는 세금이 부동산 공시 과세표준 9억입니다. 과세표준 9억이면 실거래가 12, 3억이 넘는 집이에요. 그렇겠네요. 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세금 깎아주겠다? 부동산 양극화에 정말로 상위에 있는 절반의 국민, 집 없고 그다음에 뭐 일반 빌라에 살고 1, 2억짜리 집에 2, 3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에 정말로 거긴 부동산 가격 오르지도 않아요. 부동산 양극화 때문에. 근데 자고 나면은 1억 오르고 2억 오르는 강남하고 마용성 그다음에 지금 풍선효과 때문에 있는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대구, 광주, 부산 일부 지역들 네. 여기에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세금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기준을 갖다가 1가구 1주택 공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12억으로 하자고요? 그럼 실거래가는 16억, 17억입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에서 도대체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냐는 거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거 세금 깎아주자고 법 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다주택자예요. 네. 자기들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정말로 서민들을 생각하면은 서민들이 소주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소위 그 부동산 문제가 물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완화해 주자.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다주택자 국회의원들이 내고 있고 또 그것이 부동산 양극화에서 투기 지역 중심으로 상한을 높여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간접세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정말로 과연 이런 논의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국민들의 세 부담을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일반 국민들 모두로부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마치 오리털 뽑듯이 뭐 이런 식의 세금을 뽑는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로밖에 나갈 수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오늘은 또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당에서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등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상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어떤 제도고요? 효과는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도라고 하는 게 이제 2년마다 우리가 전세 월세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에 막 과거에 막 3천만 원 올려달라, 4천만 원 올려달라 이래가지고 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를 연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자. 이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데 우리가 2년 단위로 집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약을 연장하든지 그만두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려주자는 겁니다. 네. 세입자가 2년 살고 저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2년 더. 이 정도로 해서 기간을 좀 늘려주면 전세나 월세 상한의 어떤 그 부담으로부터 네. 집 없는 사람들이 조금 서러움을 덜 받을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원인이 이게 초저금리부터 이용.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제 안 나오니까 네. 결국은 부동산에 투기하고 그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나 월세 특히 그 반전세를 통해서 월세 수입으로 지금 이 수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 문제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게 당장은 네. 세입자들의 어려운 점을 좀 붙여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거 시작된다 그러면은 전세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단점도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제도가 다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10,000원 얘기했을 때 장점과 부작용을 다 봐야 되듯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네. 이런 단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전세제도 2년으로 늘렸을 때 뭐 서울의 전세 가격이 23% 급등했다.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든지 네.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발표해야 될 텐데 막상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아마 좀 다음 달 정도에 또 전세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올려버려요. 그렇습니다. 네. 항상 시장은 정부보다 앞서갑니다. 네.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텐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또 흘러나와서 또 결국은 또 야당은 반대하고 그러면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사태가 더 어렵게 되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거품의 거품을 만들어서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90%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루저가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보다도 아파트가 4억, 5억 오르기 보통이에요. 정말입니다. 4억, 5억 오르기 보통이에요. 그 동네의 주민 자체에는 아파트값 올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더 올려야 앞으로부터. 계속.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세값과 관련해서 상한제를 정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소식이 또 나오자마자 당장 내일부터는 네. 이미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좀 정부가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연구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논의가 있다 보니까 또다시 이것 때문에 좀 잠잠했던 주택 특히 전월세 시장이 또 요동치는 건 아닌가. 네. 결국은 이번에도 또 정부가 실체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의원들의 요구입니다만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늘 신중해야 된다. 이 부분에도 방점을 찍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